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 세계 각지에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어려운 시기, 대통령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엄혹했던 군사 독재, 그 무수한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큰 지혜, 국민 통합과 화합, 김대중 대통령께서 걸으셨던 길을 우리 모두 어떻게 실천할지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함께 나누시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끝날 것 같지 않은 무더위 속에서도 벌써 입추가 지나 가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김대중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저는 늘 대통령이 곁에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희호 여사님께서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여사님도 대통령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서 다시 함께 그곳의 정원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아마도 좋아하시던 사피니아, 백일홍, 펜지꽃이 만발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을 따라 지금까지 올 수 있어서 두 분이서 만들어온 위대한 역사 속에 함께할 수 있어서 더없는 기쁨이었고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연금생활, 6년간의 감옥생활,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혹독했던 정치 겨울 동안 강인한 덩굴 불 인동초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한 폭이 인동초가 될 것이라던 그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생애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국민 통합의 길을 걸어온 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을 탄압했던 세력과 결코 타협하지 않았지만 훗날 결국 그들을 용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1997년 12월 대통령님께서는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 민주화를 완성했습니다.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고 힘을 모아 연합정부 형태로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을 배척했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동용했습니다. 이러한 통합과 화해의 정치는 국민의 단결과 단합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례없이 짧은 시간 안에 IMF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며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한국 외교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통해서 양국 관계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일본 후의 연설을 통해서는 두 나라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역설하셨습니다. 한일 양국의 과거, 미제, 현재, 미래를 꿰뚫는 놀라운 통찰력과 희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년이 지난 지금 양국 관계가 큰 벽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력은 강하고 국민의 저력은 더욱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의 조화를 정치인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악을 피하려는 차악을 선택할 줄 아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 대도약의 기회를 맞아 국론을 모아야 할 정치권은 서로를 탓하며 반목과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10주기를 추모하는 오늘 더더욱 대통령의 빈자리가 그립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1992년 초선 의원에 당선돼서 동교동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의 회의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라고 하셨죠. 육선의 의원 생활 24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느라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힘에 부치고 나태해져 앉아있다가도 당신의 말씀이 벼락같이 쳐서 얼굴이 떠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 저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던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정치 인생의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대통령님을 결코 잃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2019년 8월 18일 국회의장 문희상 올립니다.
대중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10년입니다. 올해는 부인 이희호 여사님과 큰아드님도 대통령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지난 10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3대 위기를 걱정하시며 서거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를 경고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급기야 국정이 농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은 촛불을 들고 몇 달을 항의해 정부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년 3개월이 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 속 민주주의의 착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만큼 달라졌습니다. 적지 않은 난관을 겪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의 궤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서민의 고통 등 과제가 많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7번째로 30, 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의 노력과 성취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님의 족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남겨진 대통령님의 의미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커집니다. 첫째, 대통령님은 위대한 역사이십니다.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도, 분단사상 첫 남북정상회담도, 민족사상 첫 노벨상 수상도 모두 대통령님이 이루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로 대표되는 본격적 복지도, 여성부 신설로 상징되는 양성평등의 제도화도 대통령님이 시작하셨습니다. IT 강국의 기반도, 한류의 바탕도 대통령님이 만드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바로 뒤를 이으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도 대통령님이 깔아주신 토대 위에 노력을 보태고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님은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대통령님은 인생과 정치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많은 지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대통령님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조화를 스스로 실천하시고 후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외정책에서도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이웃나라들과의 우호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조화와 비례가 대통령님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우리가 아니고 이웃나라들도 과거의 그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더 깊은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조화와 비례의 지혜는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님은 따가운 채찍이십니다. 대통령님은 5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래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늘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며 견디셨습니다. 저희가 안일에 빠질 때마다 대통령님의 순환과 극복은 채찍처럼 저희를 일깨웁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취임 30년 전부터 경제, 사회정책은 물론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을 연구하고 제창하셨습니다. 권력이 탄압하고 세태가 곡해해도 대통령님은 신념을 바꾸지 않고 더 다듬으셨습니다. 저희 같은 후대 정치인들이 얕은 생각으로 내외 문제에 접근할 때마다 대통령님의 오랜 축적과 탄탄한 축적은, 오랜 준비와 탄탄한 축적은 채찍처럼 저희를 나무랍니다. 그런 대통령님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큰 축복입니다. 대통령님은 앞으로도 후대에게 위대한 역사로, 영원한 스승으로, 따가운 채찍으로 오래오래 살아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평생의 좌우명인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유언처럼 주신 말씀대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믿으며 대통령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주기에는 이호 여사님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오늘은 여사님마저 안 계시니 서거 10주년 추도식 자리에 임하는 제 마음이 더욱 그리움과 애틋함이 사무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국 현대사에 남긴 업적과 삶의 족적은 한마디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위대한 민주투사이자 정치가이셨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시고 결국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셨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길이 남을 경륜을 가졌습니다. IMF 위원회기를 극복하고 IT 경제를 일으켜 5천만 명 이상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에서 7번째로 3만 달러 소득 클럽에 가입하는 기틀을 만드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고 건강보험을 통합을 이끌어 복지국가의 터를 닦으셨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인류 역사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합의 사상을 투철한 실천으로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셨습니다. 저에게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정치적인 스승이셨습니다. 지금도 80년 군사 반란군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도 침착하게 최후진실하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2000년 남북 최초의 6.15 정상회담을 위해 순환공에서 내리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세상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그리움이 쌓이고 시대가 흘러갈수록 존경을 더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일컬어 백세지사라 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 단에 적합한 한 분을 고르라면 저는 아무런 주저 없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항상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입니다. 고인께서 걸으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합, 혁신과 번영의 길이 저희들의 길이며 이 나라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국민을 사랑하셨고 국민들이 존중했던 김대중 대통령님, 고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따뜻한 미소의 이호 여사님 두 분께서 함께 영원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0주년을 맞아서 삼가 애도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셨습니다. 화해와 용서,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우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재임 시절 한 장의 사진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과의 부부동반 청와대 회동 사진입니다.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직 대통령과 현직 김대중 대통령님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 국민들의 갈망하는 통합과 화합의 역사적 상징입니다. 대통령님은 취임 첫 해인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하셨습니다.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하셨습니다.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는 선언, 즉 김대중 오부지 선언입니다. 과감하게 한일 대중문화의 교류와 개방을 결정해서 오늘날 한류의 기원을 여셨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내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정보화의 길을 개척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정부 외교 역량의 중요함을 강조하신 말씀도 새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처럼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외교가 필요한 나라다. 국내 정치는 실수하더라도 외교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다. 일평생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참된 지도자의 길을 걸으셨던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추모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인 지금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혜와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모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번영, 평화와 행복에 넘치는 그런 나라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큰 뜻을 따르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대통령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민주주의의 선각자셨던 김대중 대통령을 숭배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인동초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민주주의 지도자였습니다. 5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 이룩한 민주화로 나라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모았고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국가 경제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세계 최강의 IT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생산적 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내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조를 이룩하셨습니다. 이로써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평화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업적은 그의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능력에 기초했습니다. DJP 연합이라고 하는
기상천외의 연합정치를 통해 소수파의 정권 획득을 이뤄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박정희의 이인자와 손을 잡고 정권을 만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국무총리를 임명한 것은 마지막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정치적 반대파에게 국무총리를 맡기고 그 기간 동안에 남북회담, 외환위기 극복, IT 산업, 복지국가 등을 모두 이룩한 것입니다. 그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반대 세력의 요구에 따라줄 것은 주고 반대 세력의 요구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셨습니다. 자기 사람을 마다 않고 비서실장의 TK 인사로, 전 정부의 국무총리를 주미대사로, 연립정부 상대방 인사를 재경부 장관에 임명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외교,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의회주의와 정당 정치의 달인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절실하게 그리워지는 이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굳건한 한미동맹이 국제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화해와 미래지향적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한일 관계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김정일의 상호 존중이 평화 프로세스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정치가 한국 정치의 기본이 되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회 중시,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 정신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하여 그분께서 생전에 소망하셨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편안히 영면하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벌써 10년입니다. 사는 그 품속에 있을 때는 모습을 볼 수 없으나 멀리 떠나서 바라볼 때 그 윤곽을 또렷이 알 수 있습니다. 10년 세월을 떠나온 지금 김대중 대통령님은 산맥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큰 산맥은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백범 없는 독립운동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현대 정치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산맥입니다. 김대중 없는 한국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김대중 산맥에서 내뿜는 민주주의의 산소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닷새 전 8월 13일 김대중 대통령님 납치 생환일에 30권짜리 김대중 전집이 발간돼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30권 김대중 전집은 김대중 학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12명 한국 대통령 역사에서 최초로 김대중 학이라는
그렇게 명명되는 대통령을 갖게 된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브란트와 만델라, 김대중을 비교 연구하는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됐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한반도가 어지럽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사강의 이해가 우리 상공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의 비극 앞에 새삼 김대중 대통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지도력이 그립습니다. 2001년 초 북한 붕괴론자였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도라산역을 다녀오실 때 나는 그를 죽을 힘을 다해서 설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정권 교체를 말하던 부시 정권을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로 전환시킨 결정적 분수령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열렬한 김대중 철학의 지지자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님을 존경했습니다. 클린턴 장점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인권 문제가 발생해서 미국 내에서 정상회담 취소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예정대로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하시고 그 자리에 가서 직접 그 문제를 말씀하시지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사강에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주변 사강을 아우르고 이끌으셨습니다. 국제사회의 지도자들과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으셨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이 한일 관계 최성기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러 일본에 가서 나는 과거를 얘기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부치 총리로부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셨고 미래로 가는 큰 길을 여셨습니다. 6.15는 분단사의 시대 구분 지점입니다. 후세 역사가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6.15 이전사와 이후사로 구분 지을 것입니다.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고난받은 우리 민족사를 거론하시며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지역의 안정자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데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대통령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외교는 우리에게 명줄과 같다. 정치는 실패해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외교는 실패하면 되돌이킬 수 없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왜 그토록 4강 정상 외교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는 깨어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통령님의 인생과 철학과 실천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민주평화당 당원들과 함께 하이도 섬에 다녀왔습니다. 하이도 앞 작은 섬에는 바람과 파도, 자연이 만든 큰 바위 얼굴이 서 있습니다. 1924년 1월 6일 섬에서 태어난 소녀는 마침내 큰 바위가 되었습니다. 5년 뒤에는 2024년 탄생 100주년이 됩니다. 앞으로 후세들은 100년, 1000년 김대중 대통령님을 거대한 산맥 그리고 큰 바위 얼굴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18일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기억과 추억이 옅어질 법한 시간이 흘렀지만 대통령님의 빈자리가 더욱 또렷이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한반도 평화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인권과 정의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뿌린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과 정의의 씨앗은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또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칼날 같은 대치 상황을 뚫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끄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물꼬를 튼 남북 화해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만남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횟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분명한 사과의 표현을 받아낸 김대중 오부찌개 2조 선언은 65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협력의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통령님의 집념 어린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아베의 시대착오적인 도발을 단호히 막아내고 대통령님께서 읽어놓으신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를 약속하는 신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대정신에 대한 통찰력은 비단 외교 분야에서만 빛을 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초생활보장제 도입과 4대 사회보험 완성으로 복지사회에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를 신설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합법화했으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로 민주인권국가의 기틀을 잡으셨습니다. 후배 정치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닮고 싶은 것은 대통령님의 불굴의 투지와 시대를 헤쳐오신 도전자로서의 삶입니다. 5번의 죽음의 고비, 6년 동안의 감옥살이, 그리고 수십 년간의 감시, 연금, 망명생활을 극복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끝끝내 독재와 타협하지 않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는 정적마저 넓게 껴안으셨습니다. 극한 대결 정치의 리더십이 득세하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야말로 대통령께서 몸소 실천하신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나의 영웅은 국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영웅도 국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의는 역사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치가 제자리를 찾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일찍이 제안해 주셨던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혁, 온몸 던져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며 정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정치, 평화롭지 않은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길을 여신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와 인권의 새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 환한 미소를 띤 이호 여사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통령님의 영원한 동지, 영원한 사랑, 이호 여사님과 부디 하늘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8월 18일 정의당 대표 심상정 올립니다.